딸아, 거기 너무 위험하지 않니? 스페인에서 온 27살 마리아가 한국에서 밤 12시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며 어머니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혼자 조깅하는 여성들이 보였죠. 1년 전만 해도 한국행을 인생 최악의 결정이라 생각했던 그녀가 지금은 한국이 제 두 번째 고향이라고 말합니다. 가족들의 극심한 반대를 뚫고 온 서울에서 그녀가 발견한 것은 편견을 완전히 뒤바꾼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아예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온 27살 그래픽 디자이너입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살고 있어요. 하지만 1년 전만 해도 한국에 오는 것이 제 인생 최악의 결정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작년 봄 회사에서 갑자기 서울지사로 발령이 났어요. 승진 기회라고 했지만 솔직히 좌천처럼 느껴졌어요. 아시아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여자 혼자서요. 가족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극단적이었어요. 아버지는 밤새 아시아 범죄 통계를 찾아보셨고, 어머니는 이웃집 마리아 아줌마의 사촌이 중국에서 당했다는 온갖 무서운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어요. 마리아, 거기서는 여자들이 밤에 혼자 다닐 수 없다며? 음식도 너무 이상하고 말도 안 통하잖아. 어머니의 걱정이 제 두려움을 더 키웠어요. 할머니는 더했어요. 아시아 남자들은 서양 여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니? 조심해야 해. 매일 전화로 무서운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어요. 친구들 반응도 비슷했어요. 대학 동기인 루시아는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 일본 옆이지? 거기 지진 많지 않아? 라고 했고, 카르멘은 아시아 음식은 개고기 먹는다며? 라며 얼굴을 찌푸렸어요. 마드리드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정말 울고 싶었어요. 13시간 동안 비행기 안에서 한국에 대한 모든 부정적인 기사들을 찾아봤어요.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외국인 차별 등등. 제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어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제 심장은 북처럼 뛰고 있었어요. 하지만 첫 번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공항 직원분이 완벽한 스페인어로 저를 반겨주신 거예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입이 딱 벌어졌어요. 마드리드 바라하스 공항보다 더 친절한 서비스였어요. 더 놀라운 건 입국 심사관도 스페인어로 간단한 인사를 건네주셨다는 거예요. 여행 목적은 뭐예요? 일 때문에 왔어요. 제가 더듬거리며 대답하자 심사관분이 웃으셨어요. 아, 근무 비자네요. 서울에서 좋은 시간 보내세요. 이미 제가 예상했던 차갑고 관료적인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회사에서 나온 김 과장님이 저를 픽업해 주셨어요. 30대 중반의 차분한 여성분이셨는데 영어도 잘하시고 스페인어도 조금 하셨어요. 마리아 씨, 서울 생활이 처음이시죠? 걱정 마세요. 여기 생각보다 훨씬 안전하고 편리해요.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어요.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김 과장님이 저를 공항철도역으로 안내해 주시는데 이것부터가 충격이었어요. 공항에서 시내까지 기차로 43분 만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드리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기차 안에서 김 과장님이 서울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마리아 씨, 서울은 정말 24시간 도시예요. 언제든 필요한 걸 살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어요. 특히 외국인들을 위한 서비스가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지하철을 타고 홍대 근처 제 새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지하철 안이 마드리드보다 훨씬 깨끗하고 조용했어요. 사람들이 정말 질서정연하게 타고 내리는 것도 신기했고요. 저기 보세요. 저분들 다 퇴근하시는 거예요. 밤 9시인데도 이렇게 안전하게 다니시죠? 김 과장님이 창밖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여성들이 혼자서 지하철을 타고 있었어요. 심지어 고등학생들도 있었고요. 여기서 혼자 사시는 외국인 여성분들 많아요. 특히 이 근처는 대학가라서 밤늦게도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안전해요. 김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정말요? 마드리드에서는 밤에 혼자 다니면 부모님이 정말 걱정하거든요. 여기서는 새벽 2시에도 여자들이 혼자 다녀요. 물론 조심은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아주 안전한 도시예요. 새 원룸에 도착했을 때 또 한 번 놀랐어요. 작았지만 완전히 새 건물이었고 보안 시스템도 최신식이었어요. 현관문도 비밀번호와 카드 둘 다 되고 CCTV도 곳곳에 있었어요. 이 건물에는 24시간 경비 아저씨가 계세요.
뭐 문제 있으면 언제든 말씀드리세요. 김 과장님이 경비실을 가리키며 설명해 주셨어요. 경비 아저씨가 나와서 친절하게 인사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오신 마리아 씨죠?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아직 영어로 하셨지만 발음이 정말 좋으셨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짐을 정리하고 저녁을 먹으러 나갔는데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여자들이 혼자서 멀쩡히 돌아다니는 거예요. 심지어 조깅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편의점 앞에서는 여대생들이 맥주를 마시며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치킨집 앞에서는 회사원들이 회식을 하고 있었고요. 모든 게 너무 평화로워 보였어요. 스페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마드리드에서 밤에 혼자 나다니면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하셨는데요. 첫 번째 큰 시험은 그 주말에 왔어요. 회사 동료들과 홍대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밤 12시가 넘어서 끝났어요. 마드리드였다면 택시를 타거나 누군가와 함께 집에 갔을 거예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멀쩡히 지하철을 타는 거예요. 심지어 저보다 어린 대학생 여자애들도요. 언니 혼자 사세요? 저도 혼자 살아요. 이 근처 정말 안전해요. 한 대학생이 친근하게 말을 걸었어요. 정말요? 저는 스페인에서 왔는데 거기서는 이 시간에 혼자 다니면 안 되거든요. 헐, 대박. 스페인이요? 여기 한국은 진짜 안전해요. 저 새벽 3시에도 혼자 다녀봤어요. 그 아이와 함께 지하철을 타고 집에 왔는데 새벽 1시인데도 지하철 안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상한 사람 하나 없이 다들 평범하게 집에 가고 있었어요. 집 근처에 내려서도 놀랐어요. 24시간 편의점들이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고 혼자 산책하는 여성들도 보였어요. 경비 아저씨가 친절하게 인사해 주시고요. 마리아 씨, 잘 들어오셨네요. 밤늦게 다니셨어도 괜찮았죠? 네, 정말 안전하네요. 스페인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게요. 여기는 정말 안전한 동네예요. 걱정 마시고 편하게 지내세요. 그날 밤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했어요. 딸아 어떠니? 무서워서 못 자겠다며?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조심해라. 아직 며칠 안 됐으니까. 부모님은 제가 곧 현실을 깨달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몇 주가 지나도 위험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매일매일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어느 날 지갑을 떨어뜨렸는데 30분 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누군가 주워서 신고했다는 거예요. 현금까지 한 푼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어요. 정말요? 현금도 그대로 있어요? 제가 놀라워하자 경찰관분이 웃으셨어요. 네, 여기서는 흔한 일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정직하거든요. 신분증 보고 바로 연락드렸어요. 마드리드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거기서는 지갑을 떨어뜨리면 영영 찾을 수 없거든요. 또 다른 날은 길을 잃었는데 지나가던 할머니가 30분 동안 저를 데리고 가면서 길을 알려주셨어요. 영어는 못하셔서 몸짓으로 소통했는데 정말 친절하게 도와주셨어요. 여기. 외국인. 혼자?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네, 스페인에서 왔어요. 아이고, 멀리서. 고생했네.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며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시고는 직접 제가 찾는 장소까지 데려다 주시는 거예요. 자기 일도 바쁘실 텐데 말이에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병원에 갔을 때였어요. 감기에 걸려서 근처 병원에 갔는데 직원분이 스페인어 통역 서비스를 연결해 주시더라고요. 화상으로 통역사분이 실시간으로 번역해 주셨어요. 이런 서비스가 있다니. 정말 신기해요. 제가 놀라워하자 간호사분이 웃으셨어요. 한국에는 외국인을 위한 서비스가 많아요.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의사 선생님도 정말 친절하셨어요. 스페인에서 오셨군요. 기후가 달라서 감기 걸리기 쉬워요. 며칠 푹 쉬시면 나을 거예요. 진료비도 스페인보다 훨씬 저렴했어요. 처방전까지 받는데 30분도 안 걸렸고요. 심지어 약국에서도 스페인어로 복용법을 설명해주는 종이를 챙겨주셨어요.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어느 금요일 밤 친구들과 강남에서 늦게까지 놀다가 지하철 막차를 놓쳤어요. 스페인이었다면 완전 패닉 상황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심야버스가 있더라고요.
밤새 운행하는 버스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에는 실시간으로 도착 시간이 표시되고 앱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야간 버스 타본 적 있어? 옆에 있던 한국 친구가 물었어요. 아니요,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여기서는 24시간 어디든 갈 수 있어. 진짜 편해. 새벽 3시에 혼자 버스를 타고 집에 오는데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운전기사님도 친절하시고 버스 안도 깨끗하고 안전했어요. 심지어 USB 충전기까지 있어서 휴대폰도 충전할 수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곳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회라는 걸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면서 저는 점점 서울의 매력에 빠져들었어요. 배달앱으로 밤 12시에 치킨을 시켜도 30분 안에 도착했고 편의점에서는 정말 모든 걸 살 수 있었어요. 마리아 씨, 한국 생활은 어때요? 회사 동료인 이대리님이 물어보셨어요. 정말 놀라워요. 이렇게 편리한 줄 몰랐어요.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더 적응하시면 정말 살기 좋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정말 그랬어요. 은행 업무도 앱으로 다 할 수 있었고 지하철도 카드 하나로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 택시도 앱으로 부르면 바로 왔고요. 한 달이 지날 무렵 제가 가장 놀란 건 사람들의 친절함이었어요. 마트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고 있으면 직원분이 차까지 가져다 주셨고 지하철에서 길을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도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어느 날은 비가 와서 우산이 없었는데 카페 사장님이 우산을 빌려주셨어요. 내일 갖다 주시면 돼요. 걱정 마세요. 정말 고마워요. 근데 제가 외국인인데 괜찮아요? 외국인이면 어때요? 같은 사람인데? 한국에 와서 고생하시는데 도와드려야죠. 그런 따뜻함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몇 달 후 부모님이 저를 보러 오신다고 하셨어요. 걱정이 되었어요. 아직도 한국에 대한 편견이 많으시거든요. 딸아, 거기 음식은 너무 매워서 못 먹는다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있을까? 어머니, 걱정 마세요. 한국 음식도 맵지 않은 게 많아요. 정말? 그리고 거기 사람들이 외국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인천공항에서 부모님을 맞았어요. 두 분 다 긴장한 표정이셨어요. 하지만 공항에서부터 놀라기 시작하셨어요. 여기가 정말 공항이니? 호텔 같은데? 아버지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씀하셨어요. 마드리드 공항보다 훨씬 깨끗하네. 어머니도 감탄하셨어요. 공항철도를 타고 시내로 가는데 부모님이 계속 놀라워하셨어요. 이 기차가 공항에서 시내까지 바로 가는 거야? 네, 40분이면 시내 중심가까지 가요. 세비야에서 마드리드 가는 것보다 빠르네?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가는데 어머니가 계속 창밖을 내다보셨어요. 마리아, 여기 정말 안전해 보이는구나. 사람들이 다들 점잖아 보여. 여기 지하철은 새벽에도 안전해요. CCTV도 많고 경찰관 분들도 순찰을 많이 돌아요. 홍대 근처 제 집에 도착해서는 더욱 놀라셨어요. 이게 내 집이야? 보안도 철저하고 깨끗하네. 경비 아저씨도 정말 친절하세요. 매일 안부도 물어봐 주시고요. 그날 저녁 부모님과 함께 한국 음식을 먹으러 갔어요. 불고기와 비빔밥 같은 순한 음식으로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맛있네. 전혀 안 매워. 어머니가 놀라워하셨어요. 이거 정말 맛있다. 스페인 음식과는 다르지만 정말 맛있어. 아버지도 만족하셨어요. 사장님이 저희가 외국인인 걸 보시고는 직접 나와서 메뉴를 설명해 주셨어요. 심지어 스페인어로 맛있어요도 말씀해 주셨고요. 사장님이 웃으며 말씀하시자 부모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친절한 줄 몰랐네. 어머니가 감동하셨어요. 이틀째 되는 날 부모님과 함께 서울 여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먼저 경복궁에 갔는데 한복 체험도 하고 가이드 투어도 받았어요. 딸아, 여기 역사가 정말 깊구나. 우리가 몰랐던 게 너무 많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한복도 정말 예쁘다. 스페인 전통 의상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네. 어머니도 한복을 입고 정말 좋아하셨어요. 점심에는 명동에 가서 쇼핑도 하고 길거리 음식도 먹어봤어요. 호떡, 붕어빵, 떡볶이까지 다양한 음식을 시도해 보셨어요. 이 호떡이라는 게 정말 맛있네. 달콤하고 따뜻해. 아버지가 연신 드시며 말씀하셨어요. 가장 큰 변화는 셋째 날에 일어났어요.
명동에서 쇼핑을 하다가 어머니가 가방을 어딘가에 두고 오셨는데 1시간 후에 찾으러 갔더니 그대로 있었어요. 마드리드였다면 진작 없어졌을 텐데. 어머니가 중얼거리셨어요. 여기서는 흔한 일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정직해요.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그리고 그날 밤 부모님과 함께 한강에서 치킨을 먹으며 야경을 보고 있었어요.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가족들이 피크닉을 하고 커플들이 데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여기 사람들은 밤에도 무서워하지 않는구나. 아버지가 감탄하셨어요. 한강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 마드리드에는 이런 곳이 없지. 어머니도 야경에 감탄하셨어요. 넷째 날에는 이태원과 홍대를 구경했어요.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어울려 살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부모님이 놀라워하셨어요. 여기는 정말 국제적인 도시구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두 행복해 보여.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마리아야, 미안하다. 우리가 너무 걱정만 했네. 여기가 이렇게 좋은 곳인 줄 몰랐어. 어머니의 목소리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마지막 날 공항에서 부모님을 보내드리면서 어머니가 저를 꽉 안아주셨어요. 딸아,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라.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는 곳이구나. 앞으로는 한국이 위험하다고 말하지 않을 거야. 오히려 스페인보다 더 안전한 것 같아. 아버지도 말씀하셨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저는 완전히 달라진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더 이상 한국에서 견디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로 살고 있었어요. 지금은 한국어 수업도 듣고 한국 친구들도 많이 생겼어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무엇보다 제가 가장 달라진 건 세상을 보는 시각이에요. 편견 없이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어제도 새벽에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며 부모님께 전화했어요. 딸아, 거기서 정말 행복하지? 네, 정말 행복해요. 이곳이 제 두 번째 고향이 된 것 같아요. 한국은 제게 안전함을 줬고 편의를 줬고 친절함을 줬어요. 하지만 가장 큰 선물은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정말 행복해요. 여기서 더 많은 꿈을 키우고 싶어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마리아의 이야기는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모르는 곳에 대한 두려움은 자연스럽지만 열린 마음으로 다가갈 때 진짜 아름다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한국에서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와 진솔한 경험들을 전해드리며 여러분과 함께 소중한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 때까지 모두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그럼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